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동여지도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열기를 보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첫 번째 발문이요. 지도는 왜 필요할까요? 역사를 배우면서 지도를 계속 봐왔지. 지도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았어? 지도가 있으면 어떤 도움을 줄까? 두 번째 발문이야. 대동여지도는 어떤 지도일까요? 대동여지도란 무슨 뜻일까? 어느 지역을 그린 지도일까? 왜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을까? 세 번째 발문이야. 대동여지도는 이전의 지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 그림 보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대동여지도가 있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조선 초에 만들어진 지도야. 두 지도는 어떤 점이 다르니? 왜 이렇게 달랐을까? 20쪽 본문 질문이야. 지난 시간에 모내기에 대해서 배웠지. 모내기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어?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넓어지면서 부유한 농민이 생기는 한편 땅을 못 가진 가난한 농민이 늘어나기도 했지. 이런 빈부의 차가 점차 사회 문제가 되어갔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거칠애와 형식을 강조하면서 성리하게 명분만 갖고 싸우느라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 실학자들이 등장했지. 그들은 무엇을 연구했어? 실학을 연구했지. 실학이 뭐야? 성리학처럼 명분을 따지며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이지. 그림 질문이야.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니? 이 실학자는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농사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지. 또 무엇을 주장하니?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라고 하지.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하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다시 본문 질문이야. 실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했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과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지. 또 조선만의 역사, 지리, 국어 등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지. 이것들을 연구한 이유가 무엇이야? 이전까지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 시학자들은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 지리, 국어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야. 그러나 실학은 국가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권력을 가지지 못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지. 21쪽 그림 질문이야. 위에 있는 지도 보자.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그린 지도야? 중국이 중심에 있지. 어느 시대에 그려진 세계 지도야?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이지. 이 지도를 무엇이라고 불러? 혼일강리 역대국도라고 부르지. 이 지도를 보니 무엇을 알 수 있어? 조선 전기에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잠깐 24쪽 보자. 우리나라 지도가 있지? 누가 만든 지도야? 김정호가 만든 지도지? 지도 이름이 무엇이야? 대동여지도지. 지도 보니 어때? 지금의 지도와 비슷하지. 혼일강리 역대국도와 비교하면 어떠니?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니? 실학의 영향 때문이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국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1402년에 김사영, 이모, 이회, 건군이 중국에서 들여온 지도를 보고 그린 것으로 원래 지도는 사라지고 그대로 베껴 그린 지도가 일본 룩효쿠 대학에 보관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는 룩효쿠 대학에 있는 지도를
똑같이 베껴 그린 것이에요. 이 지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그려진 세계 지도죠. 이 지도를 보면 당시에는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고려 만국전도 같이 비교적 정확한 세계 지도가 들어오면서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 아닌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자는 시각이 생겼어요. 또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애국심이 높아지고 문물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사의식이 나타났어요. 1615년에 쓰인 이수강의 지복유설이나 18세기에 쓰인 이익의 성호사설, 유득공의 발해고, 안정복의 동사감목 등이 바로 새로운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쓰인 책들이에요. 더불어 우리 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많은 지리지와 지도가 편찬되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지도가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예요. 대동여지도를 보면 지금의 지도와 비슷하게 생겼죠? 실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학생 버전입니다. 21쪽 본문 질문이야.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어떤 노력으로 만든 지도라고 했니? 땀과 눈물과 일생을 바쳐 만든 지도라고 하지. 왜 이런 노력을 했을까? 지금부터 이 점을 생각하면서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리고 대동여지도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지. 왜 그럴까? 실제 우리 땅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야. 세종대왕에게는 집현전 학사들과 장영심, 그리고 강한 아버지인 태종이 있었지. 이런 드림팀이 있어서 태평성대를 만들 수 있었어. 김정호에게도 최성한, 최한기, 신원이라는 드림팀이 있었어. 최한기 같은 친구가 없었더라면 김정호가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김정호는 정확히 어떤 신분이었는지 모른대. 거기다 돈도 없었을 거래. 하지만 최성한은 돈이 많아서 김정호를 도와줄 수 있었대. 게다가 최한기는 과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한 내용대로 김정호와 함께 지도를 만들기도 했대. 여기에 강화도 조약 때 가장 높은 군사지휘관이었던 신원도 도움을 준 거야. 보통 사람은 왕실의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신원은 높은 신분이라 왕실의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그래서 김정호가 지도와 지리책을 볼 수 있게 도와줘. 대동여지도는 김정호 혼자 만든 것일까? 아니지. 김정호의 집념과 뜻을 같이 하는 드림팀들이 도움을 줘서 만든 것이지. 가까이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 드림팀과 이 말뜻을 잘 새기면서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자. 선생님 버전입니다.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고할 다른 지도와 튼튼하고 조각하기 쉬운 목판, 인쇄에 책을 엮을 종이가 필요하겠죠. 김정호에게 지도를 만들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도움을 준 드림팀이 바로 최한기와 최성한, 신원이에요. 이들은 김정호의 고민을 해결해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성한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이라 아니라 김정호와 함께 20건으로 된 지리지, 여도비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최한기는 지리, 천문에 관심이 많았고 김정호와 생각이 통하는 친구였어요. 김정호는 최한기의 도움을 받아 지구 전호도라는 세계 지도를 목판에 새기기도 했어요. 최한기는 청고도라는 새로운 조선 지도를
김정호와 함께 만들고 청구도에 머릿말을 썼어요. 신원은 높은 신분을 이용해 김정호가 필요로 하는 귀한 자료들을 구해주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노력과 경험이 합쳐져서 완성된 것이 바로 대동여지도예요. 여러 사람이 피땀으로 만든 대동여지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죠? 선생님들의 드림팀에는 누가 있나요?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학생 버전입니다. 그림 질문이야. 21쪽 아래에 있는 대동여지도를 보자. 지도를 보면 산줄기가 표시되어 있지. 자세히 보니 산줄기 표시가 어때? 굵기가 다르게 그려져 있지? 왜 이렇게 그렸을까? 산의 크기나 높이에 따라 굵기를 다르게 그린 것이지. 이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이용하기 훨씬 편리하겠지. 강줄기는 어떠니? 구불구불한 두 선으로 그려 넣었지.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표시한 것은 큰 강이고 작은 강은 한 줄로 표시되어 있어. 길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니? 빨간 직선으로 그려 넣었지. 이러니 사람들이 쉽게 강, 작은 강도 구분할 수 있었고 직선 길도 구분할 수 있었지. 아래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길에는 심리마다 점을 찍어 놓았어. 우리도 빨간 길에 점을 한번 찍어볼까? 왜 이렇게 점을 찍었을까? 사람들이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한 것이지. 그리고 기호도 만들었어. 기호를 넣어서 지도를 그리면 어떤 점이 좋아? 25쪽에 3번 문제에 있는 지도를 봐. 글씨를 써 넣으면 많은 지역을 표시할 수 있을까? 많은 지역을 표시하기 어렵겠지? 게다가 한문을 모르면 어떨까? 지도를 알아보기가 힘들겠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교재에 있는 대동여지도에는 방점과 기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길과 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다 보니 방점과 기호까지 넣으면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뺀 것이죠. 그러니 좀 더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지도는 보림에서 나온 세상을 담은 그림 지도란 책에 들어있는 지도예요. 이 지도는 길을 많이 그려놓지 않아서 기호와 방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시해 놓았어요. 지도에서 빨간색 선 보이죠? 길을 표시한 것이에요. 김정호는 이 길의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 거리를 표시했다는 것이 보이죠? 방점 덕분에 그 지역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점을 세서 거리를 짐작할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거리를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똑같은 거리라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경사진 산길은 평평한 길보다 더 짧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김정호는 방점을 똑같은 간격으로 찍지 않았대요. 산지에는 그 점을 빽빽하게 찍고 평지에는 간격을 넓게 찍어 거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했어요. 그러나 백두산에는 방점을 찍지 않았어요. 대동여지도는 우리 땅을 매우 흡사하게 그린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북쪽의 백두산 지역은 실제 지형과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높은 산지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가보기도 어려워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힘들었어요. 김정호도 이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 부분에는 거리를 나타내는 방점을 찍지 않았어요. 정확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거리를 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대동여지도를 살펴볼 때는 이렇게 방점과 기호까지 잘 살펴보게 해주세요. 이 지도는 팔도 총도로 역시 보림에서 나온 세상을 담은 그림 지도란 책에 들어있는 지도예요. 기호가 없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잘 표시되어 있어서 대동여지도랑 비교하기 좋아요.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대부분인데 이처럼 한자로 되어 있으면 지도가 있더라도 보기가 힘들겠지요. 그리고 지명을 쓰는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므로 지명을 많이 쓸 수 없다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동여지도 보세요. 기호로 되어 있으니 어떤가요? 보기에 편하죠.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대동여지도에 대해 이해하기도 좋고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기호의 의미를 배울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헌데 대동여지도를 살피다 보면 독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김정은은 왜 독도를 빠뜨렸을까요? 청구도 등 다른 지역에 독도가 표시된 것을 보면 김정호도 독도를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목판에 새기다 보니 정확한 축척의 위치에 무인도인 독도를 따로 표시하기 어려워서 빠뜨린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은 해봐요. 다행히 최근에 발견된 대동여지도 판본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다고 해요. 학생 버전입니다. 22쪽 본문 질문이야. 김정은은 어떤 생각으로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어? 대동여지도가 관리나 일반 백성 모두에게 쓸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어?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었지? 그림 보자. 김정은 아저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지도를 목판에 새기고 있지. 이렇게 지도를 목판에 새기면 어떤 점이 좋을까? 지도를 목판에 새기지 않고 하나하나 종이에 직접 그리면 어떨까? 하나의 지도만 완성되기 때문에 귀에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지. 그렇지만 목판에 새기면 어때? 계속해서 지도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지도가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땅의 모습이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고려 초에 풍수지리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땅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고 삶과 물줄기는 사람의 뼈와 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어 지도를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해서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러니 한 장을 만들기에도 무척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는 없었는데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의 노력 덕분에 목판으로 인쇄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학생 버전입니다. 대동여지도 목판 하나의 크기는 얼마네? 가로 43cm, 세로 31cm 정도가 되지. 목판으로 찍은 지도를 모두 이어붙이면 크기가 얼마네? 가로 4m, 세로 7m의 거대한 지도가 되지. 그러니 너무 커서 벽에 걸어두거나 들고 다니기 어려웠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 지도를 세로로 22단으로 나누어 각 단의 지도를 이어붙인 후 이것을 병풍처럼 접어서 22권의 책으로 만들었지. 24쪽 볼까? 세로로 몇 권으로 나눴니? 22권으로 나눴지. 이렇게 지도를 나눠 놓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들고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으니 이용하기가 편리했겠지. 이런 김정호의 노력 덕분에 사람들은 어땠을까? 좋았겠지. 김정호는 왜 이렇게 고생해서 지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지. 이런 김정호에 대해서, 드림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 버전입니다. 방점은 심리에 하나씩 찍혀 있다고 했죠? 김정호는 1첩 첫 번째 장에 가로 방향으로 8개, 세로 방향으로 12개의 모눈을 그려 놓았어요. 이를 매방 심리라고 하는데 모눈의 가로, 세로 길이를 실제 길이로 하면 심리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이 모눈으로 대동여지도에 그려진 지역의 실제 길이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1첩은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서로 한양을 그려넣은 경조 오부도나 도성도 그리고 각각의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의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이 모눈에 따라 계산해 보면 심리자의 모눈이 세로로 12개니 10 곱하기 12,
120리가 되죠? 그렇다면 곽권은 남북으로 120리를 의미하겠죠. 이런 120리짜리 지도가 세로로 22장이니 이것을 계산해보면 120 곱하기 22, 2640리가 되네요. 애국가 호령골을 살펴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되어 있죠. 삼천리, 물론 삼천과 2640은 적지 않은 차이예요. 그러나 기계도 없고 도구도 변변치 않던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의 모양이나 크기의 정확도가 대단하죠. 이런 대동여 지도의 우수성, 우리 조상이었던 김정호의 끈기와 노력, 시험을 보기 위해 외웠던 대동여 지도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 이런 점을 꼭 기억하도록 해주세요.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이제 대동여 지도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을 해주세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O, X를 외쳐주세요. 1. 김정호는 몰락한 양반이다. 2. 김정호는 팔도를 3번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8차례나 오르며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다. 3. 흥선대원군은 대동여 지도를 보고 김정호를 스파이로 몰아 벌을 주고 대동여 지도를 태웠다. 4. 김정호는 옥에 갇혀 죽었다. 마음속으로 외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1. 김정호는 몰락한 양반이다. 김정호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김정호의 친구들이 남긴 글과 지도에 소개된 사건과 지명 등을 통해 김정호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김정호는 철종과 고종 때에 활약했던 인물이고 황해도 토산 근처가 고향이며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도를 연구해 대동여 지도에 업적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직이 적혀있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중인이나 평민일 것이라고 추측될 뿐이에요. 이 김정호는 팔도를 3번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8차례나 오르며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다. 아니에요. 15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지금과 달리 곰, 호랑이와 같은 산짐승도 많았고 교통도 불편했어요.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평생 백두산에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따라서 이런 백두산을 혼자 오르고 전국을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시대예요. 대신 김정호는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읽고 또 읽으면서 정확한 정보들을 모아 꼼꼼히 비교하고 분석해서 대동여 지도를 만든 것이에요. 3. 흥선대원군은 대동여 지도를 보고 김정호를 스파이로 몰아 벌을 주고 대동여 지도를 태웠다. 이 내용은 일본이 식민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만든 초등학교 교과서 조선어 독본 김정호 전에 실려있는 이야기예요. 조선어 독본에 쓰인 내용에 따르면 김정호가 조선 팔도 지도 한 벌을 얻어서 살펴보니 틀린 곳이 많았어요. 이에 직접 지도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뒤 김정호는 팔도를 3번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8차례나 오르며 대동여 지도를 만들지요. 얼마 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김정호는 완성한 대동여 지도를 어느 대장에게 주었고 지도는 대원군 손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를 보고 대원군은 나라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크게 화를 내며 대동여 지도 옥판을 불태우고 김정호는 지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딸과 함께 옥에 가둬 죽게 했어요. 이 내용의 이야기는 강복 후에도 그대로 교과서에 실려 널리 알려졌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잘못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실제 모습과 딴판인 지도가 많아서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이에요.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들 중에는 매우 수준이 높고 정확한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도가 한 장밖에 없는 것이 많아서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김정호의 후원자였던 최성한, 최항기, 신원이 돈을 투자해서 지도를 구입해 주거나 비변사,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던 지도를 빌려다 주었어요. 김정호는 이 지도들을 참고로 대동여 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김정호는 팔도를 3번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8차례나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세 번째, 신원은 강화도 조약 당시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이자 외교관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신원이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군사 작전도 제대로 짤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덕분에 병인양요 당시 대동여 지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데 과연 흥선대원군이 화를 냈을까요? 목파는 약 60여 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12매가 불에 탄 흔적 없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점을 보면 일제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4. 김정호는 옥에 갇혀 죽었다. 이것도 물론 거짓이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일제는 왜 이런 거짓말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일제는 조선이 망한 이유를 흥선대원군의 탓으로 돌리기에 김정호의 업적을 이용한 것이죠. 이 점만 보아도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지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본문 수업을 마친 다음에는 수업 직후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선생님 버전입니다. 24쪽에 있는 대동여지도에서 차량산맥과 남한강의 흐름을 보세요. 한강이 차량산맥을 지나죠. 한강이 어떻게 차량산맥을 뚫고 항해로 흐를까요? 우리나라 산맥도를 아는 학생들이 간혹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산줄기와 물줄기를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땅과 물이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국토의 산줄기는 사람의 뼈처럼, 강줄기는 빛을처럼 생각했어요. 조선 후기 학자인 여암 신경주는 상경표라는 책에 우리 조상의 이러한 생각을 잘 정리해 놓았어요. 상경표는 산에 대해서 적어놓은 산의 적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산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이어지나요? 백두산에서 시작해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죠. 이처럼 우리나라 뼈대가 되는 산맥을 백두대간이라고 해요. 김정호도 대동여지도에서 백두대간을 가장 굵게 표현했죠. 상경표에서는 한반도의 등뼈 역할을 하는 백두대간과 어깨뼈 역할을 하는 장백정간, 뻗어나와 갈비뼈 역할을 하는 13개의 정맥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나 13쪽 지도는 산줄기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산맥을 딱딱 구분지어 나누어 놓았죠. 그리고 백두대간, 정간, 정맥이란 말 대신 산맥이란 단어로 산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일본의 지질학자가 1900년대 초반에 쓴 책을 기초로 해서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땅속 지질 구조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고 산맥을 나타냈기 때문에 땅 위를 흐르는 물줄기가 무시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산맥이라는 개념도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우리 민족의 길을 꺾기 위해 일본학자가 사용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산봉우리에 큰 못을 박아놓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땅속에도 기가 흐르니 그것을 끊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꺾어버리기 위한 것이었죠.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국토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어떤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상경표를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해진 산맥도를 계속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신 후에 대동여지도 유물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대동여지도는 22개의 작은 책으로 만들어 상자에 넣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섞이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절취선에 따라 뜯기 전에 표지에 있는 생각날기 로고 밑에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표시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일권을 만드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대동여지도 책을 완성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4, 5, 6권은 만드는 방법과 완성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대동여지도를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22권의 작은 책을 상자에 넣기 때문에 쏟아지게 되면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선생님께서 투명 OHP 필름과 얇은 자석을 준비하셔서 이와 같이 앞면에 부착해 주세요. 그러면 상자에서 책이 쏟아질 염려가 줄어들어요. 대동여지도를 책의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전지 크기의 폼보드를 준비하셔서 이와 같이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 상태에서 앞에 투명 시트지를 붙인 것을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동여지도의 기호나 방점을 표시하거나 산맥이나 강을 찾아 이름을 적게 해주시면 대동여지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학생들이 마카펜으로 쓴 다음에 쉽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칠판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다음에 만든 유물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동여지도 보니 어때? 지금의 지도와 비슷하지? 크기는 어땠어? 가로 4m, 세로 7m의 거대한 지도였지? 이렇게 크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불편했겠지. 그래서 김정우 아저씨는 어떻게 했어? 지도를 세로로 22단으로 나누어 22권의 책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지도를 나누어 놓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들고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으니 이용하기 편리했겠지. 김정우는 어떤 생각으로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어? 대동여지도가 관리나 일반 백성 모두에게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김정우 아저씨가 지도를 종이에 그리지 않고 목판에 새겨서 만든 이유가 무엇이니? 지도를 종이에 그리면 하나의 지도만 완성되기 때문에 귀에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지. 목판에 새기면 어때? 계속해서 지도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 대동여지를 보면 무엇이 표시되어 있니? 산줄기가 표시되어 있지. 산줄기를 그릴 때 굵기를 다르게 그린 이유가 뭐니? 산의 크기나 높이에 따라 굵기를 다르게 그린 거지. 강은 어떠니? 강의 크기에 따라 두 줄이나 한 줄로 다르게 표시했지. 길에는 심지마다 점을 찍어 놓았지. 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았어? 사람들이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한 것이지. 그리고 기호도 만들었어. 기호를 넣어서 지도를 그리면 어떤 점이 좋아? 지도에 글씨를 써 넣으면
많은 지역을 표시하기 어렵지. 게다가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지도를 알아볼 수 없지. 그래서 지도에 기호를 사용한 것이지. 이것을 보니 김정호 아저씨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어? 일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니? 대동여 지도는 이전까지의 지도와 어떤 점이 달랐어? 이전까지의 지도는 세계의 중심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해 중국 중심으로 그려졌지. 대동여지는 어때?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도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야? 실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이렇게 유물을 보면서 배운 것을 정리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동여지도를 만들게 된 배경과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유산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